사회문화 7강 관세의 기능과 종류,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생님 문단 번호부터 적을게요. 몇 개 문단인지 적어놓으면 좀 편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이상 5개 문단이면 크게 길지도 않고요. 이 정도면 한 1900자에서 2000자 정도 사이 정도의 길이의 기문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 첫 번째 문단은 항상 뭐가 나온다고? 나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는 안내해주는 표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를 찾는 게 중요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가보자.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개념이죠. 관세의 개념.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첫 번째 문단에 개념이 나오잖아. 얘는 중심 문장이 아니야. 중심 문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니네가 알아들으려면 최소한 관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 하고 관세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올 내용이 어떤 건지를 더 잘 봐야 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또한이라는 말은 수학으로 따지자면 뭐가 된다고? 얘는 더하기야, 더하기. 그럼 앞에는 1, 첫 번째 국가의 재정 수입이 된다. 이게 되는 거 1 매겨줄 수 있겠고. 2,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 얘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 관세가 니네 요즘도 관세 전쟁 이렇게 시끌시끌하잖아. 트럼프 형님께서 말이야 뭐 90%, 150% 선생님 살아생전에 들어보지 못하는 퍼센티지 관세를 매기잖아.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자, 계속 갈게요.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세 번째라고 가자.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에 이용된다는 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이용이 된다. 이렇게.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 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첫 번째 문단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나가 나온 순간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나올 거야.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조세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조건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관세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관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 재정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 또 수입품 가격을 조정해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관세는 법률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채우고 갈까요? 빈칸. 자, 관세.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강제적인 세금이며 국가의 재정 수입원입니다. 이게 관세예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므로 국내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원이고 수입국의 가격을 인상시켜서 국내 산업 보호의 수단이 되고요. 관세는 조세 일정이므로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지만 어떻게?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는다라는 뜻이겠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이에 따라 법률이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 관세가 무엇인지, 관세의 뭐 역할, 그리고 법의 적용을 받긴 하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문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여기 동그라미 치지 말까? 치지 말자, 여기. 치지 말자. 그냥 여기를 종량세하고 종가세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뒤에 따로 나올 것 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밑줄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는 거야. 그 과세 표준을 가격으로 하면 종가세가 되는 거고, 과세 표준을 수량으로 하면 종량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종가세는 그래서 여기다 체크해 주는 게 맞죠. 실제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다. 종가세 산출 방법입니다. 종가세는 어떻게 산출한다고요? 과세 가격이야. 과세 가격. 세금을 매기는 가격에다가 곱하기 관세율을 곱해. 그러면 뭐가 산출돼? 관세액이 산출된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돼. 일단 예가 나와 있어. 예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보면 되고. 다음, 이게 종가세고요. 종량세는요, 양에다가 매기는 거잖아.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는 관계없이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하여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람당 몇 원, 양당 얼마 이렇게 매겨진다는 거야.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하고, 선택관세는 종가세를 하든지 종량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이게 선택관세.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을 복합관세라고 한다. 복합관세는 종량세도 매기고 종가세도 매기는 거야. 값세도 매기고 양에도 매기는 거지. 이중부과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 줄 거야. 수입품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은 제곱미터당 200원이야. 종량세가 얼마? 종량세액은 제곱미터당 200원 되겠죠. 종량세액은 제곱미터당 200원이 됩니다. 종가세율은 몇 퍼센트냐? 종가세율은 10%입니다. 10%라고 하자. 이렇게 두 가지야. 그런데 이제 수입품의 가격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야. 가격이 얼마라고? 1,000원이야. 1제곱미터당. 그런데 수입품을 얼만큼 하냐면 1제곱미터를 수입하는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이제 세액을 계산해 봅시다.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야. 그러면 종가세하고 종량세 모두 부과하는 거지. 그럼 가보자. 종량세는 얼마냐면 종량세는 여기니까 1제곱미터당 200원이라 그랬지. 그러면 종량세는 얼마가 되겠니? 200원이 되는 거야. 종량세는 그대로 200원이 되죠. 1제곱미터를 수입했으니까. 자, 종가세를 볼게. 종가세는 가격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한다고 했죠? 어디 나와 있어? 이게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붙인다고 했지. 과세 가격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를 수입하는데 가격이 얼마라고? 1,000원이란 말이야. 1,000원에 과세율이 몇 퍼센트냐면 과세율이 10%야. 10%. 그러면 1,000원에 10%는 얼마죠? 1,000원에 10%가 얼마야? 100원이잖아. 그래서 종가세는 100원인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300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300원은 뭐가 되고? 얘가 복합관세가 되는 거야. 그리고 200원은 다시 쓸게. 옆에 써있긴 하지만 종량세가 되는 거고 100원은 종가세가 되는 거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렇게 정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시 어떤 물건을 수입할 때 가격에다 매기는 건 종가세,
양에다 매기는 거, 수량이나 양에다 매기는 걸 종량세라고 부른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매기는 건 선택관세, 둘 다 매기는 건 복합관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0원인 애를 1제곱미터를 수입한 거야. 그럼 가격은 1,000원이고, 그죠? 면적 제곱미터당 관세가 얼마였어? 종량세는 200원이었어. 200원에다가 1,000원의 10% 100원을 더해서 복합관세는 30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선택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한단 말이야. 더 높은 쪽. 그러면 종량세가 200원이고 종가세가 100원이잖아. 그럼 더 높은 쪽이 어디야? 종량세가 되겠지? 선택관세는 뭘 매겨? 종량세 200원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선택관세는 200원이며 실효세율은 20%가 된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실효세율은 왜 20%냐면 선택관세에서 얼마를 걷는 거야? 200원을 걷지?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야? 1,000원이잖아. 1,000원에서 얼마를 곱했어? 200원을 했잖아. 곱하기 100% 하면 얘가 얼마가 돼? 실효세율은 20%가 되는 거야. 실효세율은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만약에 3,000원이야. 여기서는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이야기잖아. 지금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일 때는 어떻게 됐냐? 복합관세 한번 해볼까? 1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이야. 그런데 1제곱미터당 아까 얼마나 그랬지? 200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200원이니까 1제곱미터당 200원에다가 종가는 몇 퍼센트 오른다고? 10%라고 했지? 3,000원에 10% 얼마가 돼? 300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3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종량세는 양으로 재니까 양은 그대로니까 200원. 가격이니까 종가세.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얘가 복합관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관세는 어떤 걸 어디에다가 세금을 매긴다고? 종량에다 매긴다? 종가에다 매긴다? 더 높은 가격에다 매기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종량이 200원이고 종가세가 300원이지? 그러니까 선택관세는 얼마가 돼? 3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 300원이 되는 거지? 실효세율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300원이라고 했어. 여기는 200원일 때 실효세율이 20%라고 했어. 1,000원짜리인데 선택관세가 200원이야. 그래서 20%였어. 얘는 3,000원짜리에 선택관세가 300원이야. 그러면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관세입니다. 종가세, 종량세. 둘 중에 하나 붙이는 거 선택관세. 둘 다에 매기는 걸 복합관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채워볼까요? 좀 자세하게 선생님 써놨어요. 자, 가봅시다. 자, 천천히 읽어보고 관세 종류인 종가세, 종량세, 선택관세와 복합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야. 가격에다 매기면 뭐가 되고? 종가세. 그래서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종량세는 어디에? 수량에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거지. 본문에서는 1제곱미터당 200원이었단 말이야. 얘는 과세율은 10%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택과세는 종가세, 종량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데 보통은 더 높은 세 액이야. 액 금액, 매겼을 때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 이게 선택관세. 복합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부과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잘 봐. A라는 작품이 있는데 1제곱미터의 수입 가격이 1,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종량세는 1제곱미터에다 매기는 거고 종가세는 1,000원에다 매기는 거야. 그랬을 때 종량세는 제곱미터당 200원이야. 그러니까 1제곱미터니까 종량세는 200원이 될 거고 종가세는 여기다 매기는 거잖아. 종가세는 10%야. 그러면 1,000원의 10%니까 1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량세는 200원, 종가세는 100원. 복합관세죠? 합치면 얼마가 돼? 300원. 실효세율은 1,000원에 300원이니까 30%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복합관세는 이렇게 되고요. 선택관세는 어떻게 되냐? 선택관세는 더 높은 세액을 매기는 거잖아. 더 높은 세액이야. 금액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서 200원. 실효세율은 20%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수입 가격이 1제곱미터에 3,000원이라면 1제곱미터는 똑같잖아. 그래서 종량세는 똑같아. 200원이야. 가격이 매개당 3,000원에 몇 퍼센트? 10%니까 300원. 합쳐서 복합관세는 500원이 되는 거고. 선택관세는 어떤 게 더 세액이 높아? 얘가 높지? 그래서 선택관세는 더 높은 300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실효세율은 얼마가 되고? 10%가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종가세, 종량세, 선택관세, 복합관세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따라왔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근데 관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더 복잡한 게 있어요.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했어요. 두 개를 묶어줬으니까 얘는 밑줄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슬라이드 관세와 할당 관세들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설명해 주겠죠. 먼저 나오는 것 슬라이드 관세. 슬라이드 관세.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한다. 자, 슬라이드 관세의 개념입니다. 얘는 뭐라?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수입품의 가격과 국산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수입품의 가격이 더 세 또는 수입품의 가격이 더 낮아. 여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관세를 말해. 좀 더 가볼게.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만약에 수입 가격이 낮아요. 아이고. 자, 가영아, 수입 가격이 낮아.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 그러면 국내 국산품이 피해를 입을까? 아니면 이득을 볼까? 수입 가격이 낮아. 그럼 국산품이 이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 손해를 보겠지. 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야. 수입품이 싸니까 사람들이 수입품만 싸는 거야. 그럼 국내 가격이 피해를 입겠지. 그래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입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올려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관세를 어디다 매기는 거야? 수입품에다 관세를 많이 매기는 거야. 자,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높아. 어차피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 그래, 국내 상품이 피해볼 염려가 좀 적어. 그렇다면 수입품의 세금을 조금 매기는 거야. 이게 슬라이드 관세야. 수입품의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는 그래서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슬라이드 관세야. 이해됐죠? 결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의 가격이 싸! 국산품보다. 그런 관세를 좀 많이 매기는 거고, 어차피 수입품의 가격이 국산품보다 좀 비싸! 그러면 조금의 세금을 물리는 거죠. 이게 슬라이드 관세예요. 다음 할당 관세 가볼게요. 할당 관세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자. 특정 상품을 수입할 거야. 만약에 국내 쌀을 수입할 거야.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거야. 일정 수량까지. 그런데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때 낮은 관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한다.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자,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감자를 주식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럼 1년에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감자가 100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하는 감자가 100톤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감자가 몇 톤이냐면 80톤이야. 그러면 국내 생산량으로는 모자라지. 얼마가 모자라니? 20톤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얘는 국내에서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관세를 매겨, 낮은 관세를 매겨.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낮은 관세를 매기는 거야. 소비자들도 보호하고 비싸게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100톤이 맞춰져. 20톤한테는 그렇게 매겨.
근데 20톤이 넘어가면 국내에서는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20톤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국내 감자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세금을 높이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매기는 걸 1차 세율. 그리고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천천히. 우리나라에서 감자가 총 소비되는 양이 100톤이라고 치면 만약에 생산량이 80톤이라면 20톤이 부족하잖아. 어쨌든 이 20톤은 국내에서 필요한 양이야. 그래서 그 20톤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차 관세율. 그런데 거기가 넘어가면 또 수입품이 또 싸게 들어오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볼 수 있지. 그래서 20톤이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게 2차 관세율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자, 할당관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할당관세는 결국은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관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하고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이렇게. 국내 총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을 빼. 그 양에다가 그 양을 관세 할당 수량이라고 하고 얘한테는 1차 관세. 거기서부터 넘어가면 2차 관세가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거 좀 보자. 복잡한 형태의 세율,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슬라이드 관세와 할당 관세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탄력적인 관세예요. 가격 차이에 따라 수입 가격이 낮아. 수입 가격이 너무 낮으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관세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슬라이드 관세죠.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국내 산업 보호합니다. 두 번째, 할당 관세는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입니다. 이게 1차 관세율이고요. 초과시에는 높은 세율, 2차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러면 1차 관세율과 2차 관세율 수량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걸 관세 할당 수량이라고 하는데 국내 수요량에서 뭘 빼? 국내 공급량을 빼.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관세 할당 수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1차 관세율. 그게 넘어간다면 몇 차 관세율? 2차 관세율이 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네 번째 문단인가? 네 번째 문단 가볼게.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를 뭐라고 한다? 긴급 관세라고 한다. 긴급 관세도 하나 더 있네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긴급 관세입니다. 긴급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야. 첫 번째,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또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가격하고 상관없어 그냥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때, 이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긴급 관세가 되겠죠. 자, 옆에 한번 가볼까요? 긴급 관세. 긴급 관세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야. 첫 번째,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수입품은 물밀듯이 밀려와. 이럴 때. 또 두 번째는 수입 상품이 그냥 증가해. 이거는 여기도 수입 상품이 증가하는데 이거는 가격 급락으로 증가하는 거. 얘는 그냥 증가하는 거지.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이때 뭐가 된다? 긴급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됐죠?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합시다. 현대 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관세를 몇 퍼센트 매기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 다르게 부과한다는 거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여기서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 번호를 매길게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를 할까?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돼. 오케이. 또 두 번째,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돼. 이렇게 두 가지. 관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 국가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세 번째로 할게요. 여기 3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또 아니니까 세 개로 묶을게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유야. 이유가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밑줄은 맨 위에 해도 되겠죠? 현대국가에서는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율을 조정하면서 상품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요거는 그냥 봐도 되겠지만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한번 가보자.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나는 나라에 있는데, 자, 희선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감자를 수출해요. 감자를 수출하는데 희선의 나라에서 감자의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감자 농가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생산하는 감자의 가격이, 생산 단가가 어떻게 되니? 떨어지겠지.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감자 가격이 싸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감자 농가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게 그 얘기야.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야. 감자 생산하는데 감자 하나 생산할 때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 그리고 감자를 생산한다고 하면 비료를 무상으로 막 줘. 그러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그 가격이 싸지는 거야. 그럼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니까 쟤는 보조금 받는 상품이야? 장려금을 받는 상품이야? 그럼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높이는 거야. 이게 이 첫 번째에 해당하다. 두 번째는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돼요. 이게 부당하게 염가 판매라는 말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덤핑이라고 해. 덤핑 판매. 일부러 물건을 싸게 파는 거야. 국내 산업을 파괴할 목적으로. 아니면 그 시장에 진입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일부러 싸게 팔게 들어오는 거지. 이런 걸 덤핑이라고 부르고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작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세를 조정해서 상품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야.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변화하냐면 관세는 무역 상대 국가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조정한다라는 거야. 자, 요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가보자. 관세율을 크게 높일 경우에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거야. 무역량이 줄어들겠죠? 관세가 비싸니까 무역량이 줄어들어. 또 우호적인 관계가 저해될 수 있어. 이렇게. 또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 또는 관세 동맹 등에 의해서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만큼 관세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관세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됩니다. 관세를 우리가 조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산업의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관세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네도 이제 시중 들어가면 알 거야. 관세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옆에 거 한번 볼게요. 현대국가는 상품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결정하고 세율을 조정합니다. 이는 상품 가격 조절과 산업보호를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수출 보조금을 받는 상품의 수입,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올 수 있죠. 또 덤핑, 부당 연가 판매된 상품 수입, 국내 산업 손해볼 수 있죠. 또 관세는 국내 경제, 세계 경제, 국제 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여기까지 쭉 갑시다. 그래서 관세율 인상은 무역량 감소와 우호적 관계 저해, 국가 간 분쟁 등을 유발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관세는
중요한 대외 정책 수단으로 각국에서 널리 사용한다라는 정책 수단이야. 그러니까 저 나라한테 뭔가 압박을 가하고 싶어.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앞에서 다시 한 번만 덜 썼어요? 항상 비문학은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간에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문단, 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세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법률에 엄격하게 법률의 적용을 받긴 하지만 엄격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관세의 종류. 가격에다 매기면 종가세, 수량에다 매기면 종량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관세, 둘 다 매기는 걸 복합관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각각의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었어요. 다음, 또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도 있어요. 슬라이드 관세와 할당 관세.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할당 관세는 일정 양까지는 낮은 세율, 그 양을 넘어가면 높은 세율을 내는 거야. 근데 그 일정 양을 어떻게 적느냐? 국내 총 수요량에서 국내 총 생산량을 빼. 그 나머지 거. 즉, 국내에서 필요로 한 양까지는 낮은 1차 세율. 그 다음부터는 높은 2차 세율을 매기는 거야. 다음, 네 번째 또 관세 중에 하나가 긴급관세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뭐 수입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또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 이럴 때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것 역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각국에서는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기지 않고요. 각국 상품이나 재화에 따라서 다르게 매기죠. 그 이유는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급 지급되는 것, 또는 부당하게 영값하는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제 정세를 생각해서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국제 정세에서 관세 정책도 대외 정책의 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나면 문제 푸는 데는 선생님 봤더니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4번 문제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뒤에 기본 문제 중에 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위크를 참고해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항상 보기 박스가 나오면 이 보기 박스를 읽어보고 얘가 본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문에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우선이야. 가볼게요. 어느 원료의 국내 총 수요량은 1만 톤이래요. 여기까지만 딱 봐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눈치가 오죠. 국내 총 수요량이 1만 톤이죠. 이 원료의 국내 총 공급량은 몇 톤? 총 공급량은 5천 톤이죠. 자, 무슨 관세? 본문의 어느 부분이죠? 무슨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까? 총 수요량과 총 공급량이 나왔어요. 무슨 관세? 무슨 관세? 맞아요. 할당 관세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가볼게요. 국내 총 공급량은 5천 톤을 유지하고 이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과 같다고 할 때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원료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적용이 20%야. 그러나 원료 수입량 전체에 대해 20% 관세를 적용하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하잖아? 그럼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부담이 된다는 거야. 너무 어떻게 되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럼 이거 할당관세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할당관세에서 갈라지는 기준 몇 톤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지겠냐? 5천 톤을 기준으로 하겠죠? 5천 톤. 5천 톤 이내는 1차 관세율. 5천 톤이 넘어가면 2차 관세율을 부과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이죠? 가장 적절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선택지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5천 톤을 기점으로 해서 5천 톤까지는 1차 관세, 5천 톤이 넘어가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자, 무슨 관세라고 했죠, 이거? 할당 관세라고 했잖아. 그지? 답이 대놓고 나와 있잖아. 다음 몇 번? 괜찮아. 야, 다음 몇 번? 5번. 맞습니까? 5번. 나와 있죠? 야, 대문짝으로 여기 뭐라고 하냐? 할당 관세라고 나와 있잖아. 5,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00톤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제로로 한다는 거야. 왜? 왜 제로로, 20%보다 낮추냐면, 현재 20%라면, 그걸로 생산하는 업체가 부담이 된단 말이야. 20% 너무 비싸다는 얘기야. 그래서 5,000톤까지는 좀 낮춰주고, 5,000톤이 넘어가면 20%에 부과를 하겠다니까 5번이 되는 거고. 얘는 슬라이드 관세니까 틀렸죠. 슬라이드 관세가 틀렸죠. 얘도 뭐니? 원료 가격보다, 얘도 뭐야? 슬라이드 관세잖아, 얘도 슬라이드 관세고요. 얘는 할당 관세니까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보기 박스 나와 있고, 그럼 얘가 어떤 것이 나왔어? 그럼, 할당 관세래? 그럼 5,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00톤 밑에는 세율이 낮고, 5,000톤이 넘어가면 세율이 높겠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도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잖아. 항상. 그래서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을 고르니까, 보기 박스만 보고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요것만 풀어보고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풀어보세요.